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블록체인 기술은 장려하는데 비트코인은 안 된다. 이게 바로 지금 한국의 암호화폐 정책인데요. 뭔가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오늘 이 흥미로운 퍼즐, 왜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속을 한번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핵심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자동차 없는 엔진.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해 주세요. 이 비유가 바로 정부 정책의 모순, 그 논리의 허점을 짚어내는 열쇠가 될 거거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블록체인이랑 비트코인이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뭐가 엔진이고 뭐가 자동차라는 건지 말이에요. 자, 먼저 엔진에 해당하는 블록체인입니다. 이걸 아주 쉽게 말하면요. 세상에서 절대 위조가 불가능한 디지털 공공장부 같은 거예요. 보통은 은행 같은 중앙기관이 모든 거래 기록을 관리하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은 그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컴퓨터가 이 장부를 같이 나눠 갖고 서로 감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한 명이 몰래 내용을 쓱 바꾸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바로 이 강력한 신뢰 덕분에 금융, 물류, 심지어 투표 같은 데까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다고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대단한 엔진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자동차죠. 바로 그 첫 번째 자동차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덕분에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그냥 이론만 그럴듯한 게 아니라 진짜로 돈처럼 가치를 주고받는 데 쓸 수 있구나 라는 걸 세상이 알게 된 거죠. 그냥 엔진 부품만 덩그러니 있다가 드디어 도로를 달릴 수 있는 멋진 자동차가 탄생한 바로 그 순간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엔진과 자동차 비유를 가지고 왜 이 둘을 떼어놓고 생각하는 게 말이 안 되는지 그 논리의 허점을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 문장 딱 와닿지 않으세요? 아무리 역사에 남을 만한 혁신적인 엔진을 개발해도 그 자체로는 그냥 쇳덩어리죠. 자동차에 딱 장착해서 실제 도로를 쌩쌩 달려봐야 이 엔진 좋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기술도 똑같습니다. 실제 세상에서 사람들이 쓰고 부딪히고 문제를 해결하는 적용 사례가 없다면 그 기술은 그냥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미완성품에 불과한 거죠.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정말 명확합니다. 1단계, 블록체인이라는 엄청난 엔진이 개발됩니다. 그리고 2단계, 이 엔진에 싣고 달릴 첫 번째 자동차, 비트코인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3단계, 바로 실전 테스트입니다. 비트코인이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에서 실제로 사용되면서 수많은 해킹 공격도 막아내고 여러 문제점들을 고쳐 나갔잖아요. 바로 이 험난한 도로 주행을 통해서 블록체인이라는 엔진이 얼마나 튼튼하고 안전한지가 비로소 증명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4단계의 모순이 딱 드러나는 거죠. 자동차는 위험하니까 도로에서 못 달리게 막아놓고 엔진 기술만 육성하겠다. 아니, 도로 주행 테스트를 안 하면 그 엔진 성능을 어떻게 믿고 발전시키겠어요? 아니, 이렇게 명백한데 도대체 우리 정부는 왜 엔진이랑 자동차를 굳이 분리하려는 걸까요? 분명 이유가 있겠죠?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부의 시각을 보면요. 딱 두 개로 갈라져 있어요. 한쪽은 블록체인 기술이나 달러처럼 가격이 고정된 스테이블코인 같은 건데요. 이런 건 경제를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착한 산업 기술로 봅니다. 오케이, 사인을 주는 거죠. 그런데 다른 한쪽, 바로 비트코인은 노입니다. 왜냐?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이건 위험한 투기 자산이라는 딱지를 붙여버린 거예요. 특히 2022년에 있었던 테라 루나 사태 기억하시죠? 그 사건 이후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정부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지 않는 공식적인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서는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의 기초가 되는 자산으로 아예 인정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모든 문제는 이겁니다. 블록체인은 좋은 기술, 비트코인은 나쁜 투기. 이 흑백 논리가 정책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정책이 계속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엔진 따로, 자동차 따로, 이런 어정쩡한 접근법이 어떤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나라 암호화폐 산업이 영원히 반쪽짜리로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엔진만 죽어라 연구하는데 정작 그 엔진을 싣고 달릴 자동차가 없으니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랑 경쟁이 되겠어요? 이미 미국이나 홍콩 같은 곳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저만치 앞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이 아시아의 암호화폐 허브, 금융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를 그냥 놓쳐버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온 해법은 이겁니다. 관점을 좀 바꾸자는 거죠. 비트코인을 그냥 위험한 투기 자산으로만 보지 말고 블록체인이라는 이 위대한 엔진의 성능을 지난 10년간 온몸으로 증명해낸 살아있는 기술적 증거로 인정하자는 겁니다. 물론 투자자 보호는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주 강력하고 촘촘한 보호 장치를 마련한 다음에 현물 ETF를 승인해서 엔진과 자동차가 함께 달리는 제대로 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엔진과 자동차라는 비유를 통해서 한국 암호화폐 정책이 가진 핵심적인 모순을 살펴봤습니다. 위대한 엔진의 잠재력을 100% 끌어내려면 이 자동차는 정말 도로 위를 달리도록 허락해야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차고 안에 안전하게 모셔두는 게 맞는 걸까요? 이 질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